오늘 영상은 굉장한 고농축 영상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20대 인생을 파국으로 만드는 행동 첫 번째는 좋아하는 일 찾기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좋아하는 일 찾기란 재미만 있고 스트레스는 없는 일 찾기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과거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조금이라도 하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금방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부르는 재미만 있고 스트레스는 없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취미와 놀이가 있는데 그건 일이 아니죠. 이 일은 원래 재미만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이 섞여 있어요. 이 점을 간과하게 되면 영원히 좋아하는 일만 찾아다니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해도 하기 싫은 부분과 하기 싫은 순간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여러분과 유튜브를 통해서 생각을 나누는 건 좋지만 영상을 만들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영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싫은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하죠. 그리고 이게 이 일의 어쩔 수 없는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놀이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는 일만 찾아다니면 결국 찾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릿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봐도 성공한 사람들마저도 지금 자기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처음부터 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릿에 나오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은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할 때 나는 이 일을 평생 업으로 삼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냥 시작했거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해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엔 그저 그랬던 일이 결과적으로는 천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퇴사를 한 다음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번듯하게 할 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를 선택한 것 뿐이었어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할 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영상 어떻게 만드냐, 원고는 또 어떻게 써야 하고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영상 한 개 만드는 것도 엄청난 고역이었어요. 하지만 유튜브 말고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꾸역꾸역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하나둘씩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 썸네일은 이렇게 하니까 조회수가 좀 나오는 것 같네? 원고를 이런 방식으로 쓰니까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르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튜브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게 되니까 예전에는 마냥 싫기만 했던 영상 만들기가 재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미가 생기니까 영상을 만드는 게 어렵긴 해도 예전보다는 스트레스를 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하니까 그래도 내가 내 주변 사람들보다는 유튜브를 조금은 더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말하고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 줄 알게 되면 재밌어지고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좋아하는 일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여러분이 제 얘기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게 20대를 알차게 보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대 인생을 파국으로 만드는 행동 첫 번째 내용이 유익했다면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20대 인생을 파국으로 만드는 행동 두 번째는요. 부모님 말 잘 듣기입니다. 이 말은 유교 사상에 어긋나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살면 잘 살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잘 사는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지 않는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어리석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인 경우가 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의 경험 안에서만 조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의 조언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안정적인 게 좋다, 무조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를 먹고 이런저런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조언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안정만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대체 가능한 일을 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불안정하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일에 도전하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직접 취업을 해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부모님의 말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막상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 있는 저의 마음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벌어서 집은 언제 살 것이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로 안정적인 직장 안에 있는 저의 마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미래가 부모님의 현재이기를 원치 않는다면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봤을 때 내 미래가 부모님의 현재라면 땡큐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안타깝지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잘 사는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어떻게 부모님 말 안 듣고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 잘 들으면서 살다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효도일까? 젊을 때 부모님 말 좀 안 들었지만 성공해서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는 게 효도일까? 그리고 주제 넘은 말일 수 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인형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의 말보다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게 여러분의 효도에도 여러분의 행복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라는 게 무비판적 수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20대 인생을 파국으로 만드는 행동 두 번째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을 살짝 누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20대 인생을 파국으로 만드는 행동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대적 성공 추구하기입니다. 상대적 성공이란 얘보다 돈 더 많이 벌기, 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와 같이 비교해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대적 성공을 추구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위 1%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잘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상대적 성공을 쫓으면 불행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비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되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사람인 이상 비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최대한 안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만의 절대적인 성공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하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답변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완벽한 하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집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일어나 재즈 음악을 튼다.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를 한 후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시간에 맛집에 가서 여유롭게 아점을 먹는다.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 4시간 정도 일을 한 후 저녁에는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는다. 여러분은 약간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저의 완벽한 하루입니다. 참고로 제가 실제로 쓴 내용은 훨씬 더 길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완벽한 하루를 자세히 적어보세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것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벽한 하루를 적어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절대치를 알아내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앞에서 말한 완벽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다음에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한강이 보이는 집. 2.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직업. 3.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익. 이렇게 제가 완벽한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면 저는 한강이 보이는 집을 사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을지, 아내가 일을 안 해도 되게 하려면 얼마의 수익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수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쟤보다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며 상대적 성공을 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고 그 완벽한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쟤보다 잘 살 필요 없이 여러분이 계산한 절대치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쓸데없는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걸 20살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은 부디 이걸 저보다 빨리 깨닫고 소중한 20대를 조금이라도 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 내용 좋죠? 그러면 지금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20대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20대를 후회로 남기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를 나눠봤는데요. 부디 여러분께도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20대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입니다. 20대는 나를 사랑하기만 해도 빠듯한 시간이니까 스스로를 탓하거나 후회하는 걸로 시간을 버리지 말고 있는 힘껏 나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힘껏 나를 사랑하는 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나이 40 먹은 아재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이만 말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